오산식 디베이트에서 경기를 하는 심사위원은 홀수로 들어갑니다. 심사위원들 가운데 한 명은 의장이 되며 나머지 심사위원은 패널이 됩니다. 심사위 과정과 유의점은 앞서 8강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실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심사평을 전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 발표를 주도 유형에 따라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의장 주도형입니다. 심사평의 모든 내용을 의장이 전달하는 것인데요. 의장이 소수 의견인 경우라도 심사위원들끼리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다른 심사위원의 발언 내용을 정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따르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의장과 패널이 함께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의장이 심사평을 한 뒤에 패널인 다른 심사위원이 승패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패널 주도형입니다. 심사위원 토론 중에 의장이 소수 의견임을 알게 되었을 때 승패 이유를 설득력 있게 잘 설명했던 패널에게 심사평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의장과 패널이 함께 심사평을 하는 구조와 마찬가지로 다른 심사위원이 설명이나 피드백에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평을 전달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중심의 승패 판정 결과를 전달합니다. 승패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쟁점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의 이유를 연사의 전달력이 좋아서, 듣기에 굉장히 좋아서, 설명을 잘한 것 같아서 라고 하는 느낌 위주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심사위원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드백은 학생들 입장에서 섬세한 단어 선택이 필요합니다. 연사들의 개인별 성장을 통해서 토론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은 심사평 마지막에 팀별 혹은 연사별 피드백을 합니다. 이때 극단적이거나 평등성에 어긋나는 발언 또는 자극적인 단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예, 선생님들 이 심사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토론이 어디가 좀 우세했는지 승패를 조금 각자 선생님마다 좀 정리를 해서 점수를 좀 매기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뭐 점수는 되셨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시간 다 채점이 되셨으면은 일단 승패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찬성 측이 우세하다고 생각하시는 심사위원 선생님께서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찬성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세 분. 네. 반대. 둘. 네, 저희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번 토론은 이 3대2로 찬성 측이 우세한 걸로 그렇게 이제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논의를 해보죠. 찬성 측에서는 어느 선생님이 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이 잘 형성된 좋은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찬성 측 마지막 연사가 반대 측의 논거가 성립이 되려면 공공의 이익이 저해되고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이런 논거가 성립이 되려면 피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너희가 말하는 논거 중에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논거는 옳지 않다라는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팽팽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찬성 측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대 측은 노명호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괜찮을까요? 예. 네. 저는 좀 다르게 봤는데요. 찬성 측의 입론 설계 자체가 사용자 또는 국민, 기타 노동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 덩어리로 놓고 대척점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손해가 곧 노동자의 이익으로 되는 제로섬 그런 게임 이론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찬성 측에서 두 번째로 공공의 이익, 공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논거는 굉장히 상호 모순적인 논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로섬 게임의 바탕에서 토론을 전개한 것이 가장 큰 패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 측에 승을 주었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또 더 얘기하실 게 있거나, 네, 기아님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찬성 측에서 또 찾았던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찬성 측에서는 이제 독일의 예시를 들었고, 반대 측에서는 이제 독일의 예시를 들으면서 그것은 파업의 제약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 되어서 된 거다. 그러니까 또 찬성 측에서 아니다. 파업의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된 거다.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쟁점이 형성되었었는데요. 반대 측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제약을 없애는 게 아니라 보완이나 제도 정비로 가능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 찬성 측에서는 제도 정비가 된다는 것은 결국 제약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결국 현재처럼 악용되는 사례가 나올 거다라고 해서 결국 양측 다 이제 가정인 사항을 가정했다라고 했었을 때 찬성 측에서 악용되고 있는 현재 사항이 좀 더 설득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 쟁점이 찬성 측이 가져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선생님 뭐 더 논의하실 게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양측 다 쟁점 형성은 좀 이제 파업의 효과라든지 노동자 권리 이런 부분에서는 잘 이제 된 면도 있지만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반대 측에서 이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그러한 어떤 이제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라고만 주장만 했지, 구체적인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구체적인 정책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좀 떨어져서 찬성 측에 좀 우세를 이제 제가 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반대 측이 우세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 기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찬성과 반대에서 이 쟁점이 비슷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 논제에 대해서는 찬성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증했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반대 측이 좀 우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들어본 것 같은데요. 혹시 생각에 변화가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이 찬성 측이 이 3대 2로 이번 이 토론에서 우세한 걸로 그렇게 결론 짓고, 아무래도 제가 소수 의견을 내다 보니까 총평은 우리 기한 쌤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 토론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토론이 굉장히 좀 여러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나눠봤는데 굉장히 치열하고 흥미진진한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토론에서는 3대 2로 찬성팀이 우세했다고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찬성팀이 우세했는지 우리 기한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우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저희가 찾은 쟁점은 총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공공의 피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두 번째, 제약과 파업기간의 상관성. 세 번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 공공의 피해였느냐, 이익이었느냐에서 찬성 측에서는 주장 두 번째, 공공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해 주셨고, 반대 측은 주장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파업과 상관없는 국민에게 피해일 것이다. 기업의 손실이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근데 파업이 일어나면 불편함이나 또 어느 측의 피해는 불가피한 현재 상황에서 반대 측에서는 제약이 없는 파업이 일어났었을 때 더 큰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명확한 설명이 없으셨고, 또 필수 유지 업무 제도가 있든 없든 일어나는 피해는 단정할 수 없고 차이가 없다라고 모순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찬성 측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순됨을 지적하면서 또 국민 대다수는 노동자이고 또 권리 향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였기에 이 쟁점은 찬성 측이 가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다뤄졌던 쟁점으로 이 제약과 파업 기간의 상관성이 있느냐였는데요. 첫 번째 찬성 측에서는 이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제약 없는 파업을 해서 이제 효과성이 높아지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측 노력으로 파업 기간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주장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노동자들도 파업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임금도 안 받고 파업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반대 측에서는 이건 가정일 뿐이다. 그래서 예시로 프랑스의 예시를 들고 오면서 파업에 제약이 없다라고 해서 기간이 줄지 않는다라는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그러니까 찬성 측에서 독일의 또 반대 예시를 들고 왔죠. 양측 모두 이제 외국의 예시이기도 하고 찬반 모두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또 팽팽히 부딪혔지만 어느 쪽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쟁점은 양쪽 다 그대로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쟁점은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성해서 이제 독일의 예시를 들고 왔었고요. 반대 측에서는 그건 파업에 제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 되어서다. 혹은 또 찬성 측에서는 아니다. 파업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 된 거다라는 말로 팽팽히 맞섰는데요. 이제 반대 측에서 노동자 권리 보장은 이제 제약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제도를 보완하거나 정비하면 된다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해 주셨고, 찬성 측에서는 그 제도 정비로 정비를 한다는 것은 곧 제약이 있다라는 거라서 또 현재처럼 사용자 측이 악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반대 측도 가정이었고 찬성 측도 가정이었지만 찬성 측이 악용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설명이 좀 더 적절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쟁점은 찬성 측이 가져간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기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전체적인 토론에 대한 쟁점 위주의 그런 이 심사평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좀 이 연사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연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연사는 노명원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2연사는 허성철 선생님, 3연사는 홍윤석 선생님이 피드백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소수 의견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반대쪽에 더 많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칭찬할 점으로 찬성팀의 얘기를 하면요, 파업의 위력이 클수록 여론 환기가 되고 사용자 압박이 커져서 노동자의 이익이 보장된다라는 논리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임팩트 있었던 그런 논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노동자의 권리가 커지는 사례로 이제 독일 파업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확대 해석을 해주면, 긍정적인 선의의 그 해석을 해주면 결국 노동자가 행복하고 이익이 늘어나면 기업도 행복해지고 국가도 행복해지고 더 크게 말해서는 전체적인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해주면 이것도 칭찬할 점으로 보겠습니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노동자의 침해당한 권리 회복이라는 그런 단정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게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어떤 점에서 침해당했는지 연결고리가 없어가지고 좀 갸우뚱하게 되었습니다. 찬성 측 입론에서 중요한 그 기준으로 필요성, 중요성, 정당성을 따질 수 있는데, 과연 제약이 없는 걸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정책 변화를 일으킨 데 있어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과 정당성이 제대로 입증되었는지 조금 아리송합니다. 특히나 사측이 노동자 측의 그런 이익을 빼앗아서 이익을 기계적으로 맞춰야 된다는 이런 평등적인 시각은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었고요. 반대 측에 하나 이제 그 칭찬할 점과 좋은 점을 좀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 반대 측에서는 일단 정의에서 다양한 문제로 이 논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 지적한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파업 효과의 위력이 크다고 해서 파업 기간이 단축되느냐, 근거 제시하지 못했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잘했다는 점이 칭찬할 점으로 생각하고요. 아쉬웠던 점은 패착이라고도 보는데요. 결국 노동자의 이익 대 다른 이익으로 나눴는데, 그런데 마지막 말에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누구의 권리도 더 큰지 단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이미 설득력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약이 없다라는 거,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발례를 들어서 직장 폐쇄나 직장 이전 같은 발례를 제시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연사는 허성초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측 모두 이연사의 역할을 아주 잘했습니다. 반박하고요. 그리고 재반박, 그리고 본인 측의 세 가지 동거를 잘 들어줬습니다. 특히 이연사는 파업의 효과와 관련하여서 이제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재반박하였고, 그리고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기업, 특히 이제 필수 유지 업무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기업의 파업이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아주 효과적인 재반박을 잘했습니다. 다만 찬석 이연사가 조금 아쉬운 점은요, 1연사가 했던 독일의 사례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해석으로 했다면 더 효과적인 반박이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측 이연사도 반박을 아주 잘했는데요. 먼저 노동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파업을 한다라고 이제 상대방의 주장을 재표현하면서 그것은 아니다. 황제 노도가 있지 않느냐. 절박한 심정이 아닌 파업의 그런 반박도 잘 들어줬고, 그러면서 공익을 위해서는 파업에 최소한의 제약이 있어야 한다는 본인 측의 의견을 재정립 잘했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점은 반대측 이연사가 세 번째 논거에서 노사관계의 양립,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파업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제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찬석 측 이연사가 바로 반박을 했죠. 노사가 균형적인 그런 관계라면 지금 왜 파업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반대측은 효과적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제도의 보완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찬성 측에서는 계속해서 그 구체적인 제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데, 저도 알고 싶은데 그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거기에서 패착이 좀 큰 그런 데미지가 있었지 않은가. 하지만 양측 다 이연사로서 반박과 그리고 재반박, 그 본인의 세 번째 논거를 훌륭히 잘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3연사는 우리 홍현석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측 3연사 모두 그 쟁점 위주로 그 자신들의 우수한 점을 잘 부각하여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점은 우수하다고 칭찬할 만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3연사는 이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논증, 자신들의 주장에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잘 꼼꼼히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내려오는 연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혹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한 찬성 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 측 3연사가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내려왔다라면 이 토론의 승패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즉, 꼭 필요한 말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면 3연사는 그것을 반드시 해주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토론에 임해주면 더 좋은 연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러 선생님들 연사별로 또는 전체적인 쟁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토론에서 적용한다면은 더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선생님들 고생하셨고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